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지휘 통제 체제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작년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 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840억 달러 규모입니다. AP통신은 국방 예산 증액을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샌디에고에서 약 33,768파운드의 코카인을 압수했으며 그 가치를 환산하면 4억 6,8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2월과 3월에 해안경비대 커터먼로호가 멕시코와 중남미 해안에서 8척의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단속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비대원들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불법 마약이 길거리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 제11지구 사령관 앤드류 스키모토 제독도 몇 주 만에 33,000파운드가 넘는 코카인을 단속해 조직 범죄를 소탕하는 데 헌신한 경비대원들을 치하하며 범죄자들의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아이콘 오브 더 시즈의 승객 한 명이 지난 26일 일요일에 배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는 신고가 해안경비대에 접수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26일 플로리다에서 온두라스로 출발한 직후 1200피트 길이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선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안경비대는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크루즈선의 구조보트가 뛰어내린 남성을 찾아 바로 데려왔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뛰어내린 승객 수색을 위해 약 2시간 동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남성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선박의 상층 갑판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당시 20세 남성이 바하마 그랜드 이나구아 해안에서 약 57마일 떨어진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소속 리버티 오브 더 시즈 크루즈에서 배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하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주에서 대마 THC가 주입된 제품을 판매하는 약 300개의 상점이 곧 폐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하원 법안이 통과되면 델타 A 및 델타 9 제품을 포함해 대마에서 추출한 모든 THC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품이 청소년에게 판매되고 있어 위험하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는 대마 식물에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웨이커파크의 한 카페에서는 2022년 4월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료, 패스트리, 사탕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페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을 해고하고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마 THC를 주입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카페 및 상점들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대마초만을 제조 판매하는 관련 업계 대표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제 방침을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주장합니다. 라숀 포드 주 하원 의원은 대마 상점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그는 현재 의원들이 이 법안을 놓고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말까지 법안을 검토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휴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80년대 시카고의 한 주택을 개조한 인기 스페인식 스테이크하우스가 전 세계 최고의 스테이크하우스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리버놀스의 214 웨스트 1위 스트리트에 위치한 바스크풍의 스테이크하우스 아사도 바스티아는 세계 101대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새로운 순위에서 14위에 등극했습니다. 런던의 어퍼 크러스트 미디어 하우스가 5월에 발표한 이 순위는 전 세계 850개 이상의 스테이크하우스를 육질, 조리 방법 및 고객 서비스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반영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고기 품질, 고기 선택, 서비스 및 제품 지식, 온라인 인지도, 와인 리스트, 레스토랑 인테리어 디자인 등 8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상위 101개 레스토랑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스테이크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뉴욕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의 코트가 4위에 올랐으며 시카고의 아사도 바스티안이 14위를 차지해 미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사도 바스티안의 소개 글에는 이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바스크식 그릴 기술과 현대적인 미학을 훌륭하게 결합해 캐주얼한 모임과 특별한 날 모두에게 완벽히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레스토랑으로 39위를 차지한 마자미트, 풀턴 마켓에 위치한 62위의 시프트 앤 선스, 리버놀스에 위치한 67위의 바베트, GT 프라임, 깁슨 이탈리아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